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입으로만 할머니를 모시는 고모들과 작은아빠를 참교육한 당찬 따님의 사연인데요. 시자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미혼입니다.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혼이라 시집살이를 직접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글을 보내게 된 것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답답하기도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와 저에게 한없이 자상한 아빠에게 배신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5년째 친할머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저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다가 동생은 일찍 결혼을 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맏며느리로서 집안 대소사를 챙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무의식 중에 친가 식구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나 봅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고모가 보고 싶다, 큰아빠가 뭐 사줬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친할머니와 고모들, 작은아빠, 그 누구에게도 애틋한 감정이 없습니다. 친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연로하셔서 저희 아빠가 장남인 관계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저희 엄마는 정말 며느리로서 할머니께 잘 하셨습니다. 식사 차려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씻겨드리는 것도 다 했어요. 그 전에 할머니 혼자 사실 때도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용돈과 생활비, 공과금 내는 것까지 저희 집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작은아빠 한 분이 계시고 고모는 세 분이 계신데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었고 시골에 있던 작은 땅은 작은아빠가 사업한다고 대출받았다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할머니를 챙기며 살다가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아빠 형제분들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별 불만 없이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자꾸 고모들에게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집을 얻어달라고 같이 못 살겠다고까지 했대요. 할머니 때문에 집이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고모들은 찾아와서 저희 엄마에게 지랄을 하고 아빠가 좀 강력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만하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니 저희 엄마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도 불편합니다. 움직이실 일이 있으면 아빠가 나서기는 하지만 그런 것 외에는 엄마가 모든 케어를 했습니다. 고모 세 분 모두 일하고 계신데 본인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보러 오지도 않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않고 자기들 엄마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모진 소리로 들쑤셔 놓고나 있으니 이런 못된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자기들 엄마인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 고모들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같은 때에 작은아빠와 고모들 얼굴을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되었어요. 너무 싫고 저런 못된 사람들이 남이었다면 안 보고 살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는 이상한 말씀하시며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할머니를 목욕시켜 드리는 엄마를 보며 진짜 눈물이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작은 아빠가 있고 고모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만 많고 다들 바쁘다고만 하면서 집안 행사 있을 때는 저희 엄마랑 제가 일 다 하는데요. 무슨 일 있으면 잠시 와서 얼굴이나 비추는 것이 다인 사람들이 뒤에서 엄마가 하는 것을 감시나 하고 있으니 정말 짜증났어요.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에게 집안일에 대해 하소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의 짜증나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듣는 사람도 함께 짜증날까봐 터놓고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는 자기 인생도 없이 며느리 둘이나 하다가 인생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제가 여러 번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나서서 아빠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우리 결혼하고 난 후의 일에 대해서 미리 대화를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저도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철없는 나이인데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를 보면서 나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저에게 도움은 되었네요. 지난 설날에 남친이 저희 집에 인사드린다고 왔습니다. 작은아빠와 고모들에게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집안 어른들이라고 남친이 설날 당일에 자기네 집 차례 지내고 곧바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남친이 오기 전에 작은아빠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고모가 저희 집에 와 있었고, 좀 있다가 남친도 오고 나머지 고모들도 와서 저희 집에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애처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요즘 식사를 못 하시네 어쩌네 하시고, 고모들은 저희 엄마에게 한 소리 하시는데 정말 남친 앞이고 뭐고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고모들에게 평소에 할머니를 찾아뵙기를 했냐, 부양비를 내기를 했냐 하며 왜 우리 엄마한테 말이 맞냐고 해버렸어요. 고모들이 저에게 너희 엄마가 맏며느리 어쩌고 하는데 뻔한 얘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라서 할머니 모시고 살면 딸들인 고모들이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잔말 말고 입 닫고 있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나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에게 싸가지 없다는 둥, 어딜 어른들 하는 일에 나서냐는 둥 하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도 안 주면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 모시는 것에 불만 있는 고모 있으면 모셔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키워준 것도 아니고 고모들한테는 엄마이니 모셔가서 극진히 대접해드리라고 했어요. 고모들은 지금까지 본인들 어머니를 모신 사람도 없고 본인 인생들 살았지 않냐고, 우리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힘 빠진 노인 될 것이라고, 우리 엄마 더 늙기 전에 편안한 인생도 좀 살아보게 고모들이 할머니 여생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와 있어서 분위기 해칠까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고모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굴면서 본인들은 무슨 효녀 행세를 하려는데 꼴사 나와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빠와 고모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고모들이 할머니 모셔가라고 했습니다. 안 모셔가면 내가 엄마 혼자 살 집 따로 마련해드리고 편히 사시도록 해드릴 것이라고 아빠랑 작은 아빠, 고모들이 알아서 할머니 모시라고 했어요. 제가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남친이 저를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엄마 인생이 불쌍해서 한참 울었네요. 남친이 위로해주는 와중에도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것이고 남동생이 있지만 내 부모님 나중에 동생에게만 책임지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을 고모들에게 다 하고 한참 울고 나니 좀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딸밖에 없다고 저 붙잡고 우시는데 또 한참 울었네요. 아빠도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작은 아빠가 혼자 사시니 작은 아빠에게 할머니를 보내던지 고모들 중 누군가에게 보내던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마음은 복잡한데 어디에 풀어놓고 얘기할 곳이 없어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글을 보냅니다. 어린 동생이라 생각하고 이모님들과 언니들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님께서 어머님에게 예전부터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스니님이 이러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